세븐이 열리면서 저희 휴대폰도 반납하고 들어가서 이게 뭐지? 오늘 환자 없네라는 표현을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쓰면요,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의사랑 간호사들이 오진수 쌤!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공사학번 오진승이라고 합니다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또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렸었거든요.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어린 환자들을 좀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아이를 좋아하는 거랑 또 아픈 아이를 보는 거는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본과 3학년 때 여러 과들을 실습하면서 돌 때 예전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 박보영 씨가 주연을 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,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병동이거든요. 세븐이 열리면서 저희 휴대폰도 반납하고 들어가서 이게 뭐지? 그랬는데 좀 걱정했던 거와 달리 환자분들이 반겨주고 같이 막 대화 나누고 게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젠가도 하고 부루마블도 하면서 전날까지 우려했던 그 부분이 첫날 확 사라져가지고 내 선입견이 좀 잘못됐구나, 되게 매력 있는 과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, 많은 분들이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신과에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같이 실습 도는 친구들이 진승아 너는 말을 조곤조곤하게 잘하니까 정신과 의사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가? 알고 보니 정신과 의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듣는 걸 많이 하는 직업이더라고요.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로 통해서 진료실에서 말 못했던 걸 거기서 좀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게 이제 병원에서 실수를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선배들이 그 실수를 하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. 1년차 페어로 선배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다 봐주시거든요. 웃긴 실수, 엉뚱한 실수를 할 수가 없고 대신 혼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보고하고 혼나고 보고하고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, 사실은.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무섭게 혼내 이렇게 막 억울하기보다는 결국은 환자의 건강, 생명과 다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자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잘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수면 시간. 많은 분들이 번아웃에 걸리는 이유가 바깥 세상에서 할 일도 많으시지만 잠을 줄여서까지 하면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 오는데, 특히 청년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. 이래라 잠을 줄여라. 잠은 언제든 잘 수 있다.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평상시에 거짓말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보자 그런다 그러면 요즘 육아 때문에 힘들다. 어떤 강연이나 이런 콘텐츠 촬영 제안이 왔을 때 해외에 있다고도 해요. 아니요. 사실 이게 대답이 아니요. 좀 서로 부럽거나 질투나 시기를 느끼기보다는 지금 수년간의 경험상 한 친구가 잘 되면 같이 하고 있는 저희도 같이 덕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? 여러모로 우창윤 선생님이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밈이 돼가지고 신기하고 재밌고, 저도 그 아니요를 살짝 쓰고 있어요. 자꾸 저는 내 탓을 하게 돼요. 아니요, 남 탓하세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그 밈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서 질투가 나거나 하지는 않아요. 스레드 킹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응원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. 혹시 나
성인 ADHD 아닌가요? 불과 몇 년 전부터 ADHD 관련한 TV 방송이나 뭐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중에 모든 분들이 사실 ADHD인 건 아니에요. 번아웃인 경우도 있고, 오랫동안 만성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, 충분히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 더 잘해야 돼, 더 잘해야 돼, 막 난 집중력이 낮아, 이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, 우울증 경우도 있고, 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, 요즘은 쇼츠나 릴스 같은 컨텐츠들이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 영상들 보기가 어렵다, 텍스트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서 집중력 문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숨기고 또 낯설었던 질환이고, 내가 ADHD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자책만 하던 분들이 이제는 이게 병인지를 알고 병이라고 의심을 하고 그 전문가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 면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, 정신과 질환, 정신과 관련 콘텐츠들이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진작 올 걸 그랬어요. 되게 오랫동안 정신과적인 문제로 좀 고통을 받으셨는데,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전부 다 나아진 거예요. 돌이켜보면서 진작 왔으면, 작년에 왔으면, 이 담백한 이 한마디가 병원에 온 걸 후회하지 않고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잘 지내고 계시다는 거구나, 그걸 다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저는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. 진짜 올 거 그랬어요, 막 이런 얘기가 원장님한테 표현해야지 말보다는 약간 혼잣말처럼 나오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찐이구나, 진정성 있는 환자분의 마음의 소리구나 또 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오늘 환자 없네라는 표현을 특히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쓰면요,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의사랑 간호사들이 오진수 쌤! 이렇게 돼요.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몰려와요. 마치 이 말을 해서 환자들이 오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. 그 징크스가 어쨌든 되게 무서워서 아주 초보 의사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그 말을 하진 않고, 이제 환타도 환자를 푼다, 환자가 많이 온다 그래서 환타도 사실은 좀 금기긴 하고, 저만의 징크스는 새벽까지 일하고 눈 좀 붙여볼까 하고 자러 들어가기 전에 차트 한번 확인하고 가야겠다 하면 응급실 환자들 차트 목록 보면 그때 꼭 정신과 진료 필요함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러 갈 때 아예 차트도 안 보고 이렇게 가는 직업병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환자 없지 한가하네? 그 말은 지금도 안 하는 것 같고, 하지만 환타는 먹어요. 환타는 탄산음료 중에도 제일 좋아했던 음료수였는데 그 몇 년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로 환타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아니요. 저희가 닥터프렌즈 처음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와 유튜브 일을 병행하는 데 힘들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랬을 때 항상 제 대답은 유튜브는 취미, 놀이 같은 거다. 우리 친구 셋이서 막 재밌게 그냥 떠드는 것들, 촬영하러 만난 김에 밥도 먹고 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, 즐겁다, 노는 거다,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1위 됐어요.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 하면서 지쳐하면 이낙주 우창현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 노는 거라며 왜 지쳐하냐고, 진승이 뭐 오늘 촬영 막 10시간 해도 노는 거니까 좋지 않냐, 왜 지치냐, 놀다가 지친 거야, 막 이렇게 저를 비아냥대고 놀리는데, 지금은 이제 1위 된 건 맞는 것 같아요.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유튜브 활동 접는 걸 골라야 될 것 같긴 해요.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 제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닥터프렌즈가 된 것 같아서 이거를 포기하고 이게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게임 리뷰라던가 드라마 리뷰 같은 거는 큰 기대 안 했거든요. 이걸 누가 보냐 그랬는데 그것들이 좀 대박이 났고, 맞아요. 뭐 후에마이 도로시나 이런 게임을 했을 때 사실 되게 게임이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리뷰를 한 건데, 이러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, 막 병원 안 가면 큰일 나요, 막 이런 거보다 이래서 전문가한테
진료를 받아야 되는구나. 조금은 사람들이 친숙하게, 익숙하게 생각하는 컨텐츠 안에 이런 메시지를 좀 녹이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고 이분들이 좀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구나. 그런 것들을 사실 느꼈던 계기가 됐기는 했었어요. 예전만 해도 그런 환자분들을 무슨 마치 범죄자나 무서운 사람, 나와는 다른 이런 존재로 많이들 그리는데 정신병동에 아침이 와요 이런 드라마는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는 남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대학생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,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,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스스로 많이 억눌렀던 것 같고 남 눈치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다들 이런 걸 하더라, 이런 걸 준비해야 되더라,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보다는 남들이 이게 맞다, 옳다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스스로한테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가치관들을 좀 더 정해보시면 그래도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저에게 고려대학교는 약간 안전기지 같은 존재예요. 히말라야를 이제 등반한다고 했을 때 이 안전기지는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거든요. 내가 이 등반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고 힘들거나 지쳤을 때, 위기가 있을 때 이 베이스 캠프에 가서 좀 쉬다 갈 수 있는 곳이고 가끔 이제 학교에서 불러주시거나 학교를 가면 그때 또 즐겁게 재밌게 보냈던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여전히 고대 출신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. 그럼 그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즐거워요. 그런 안전기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